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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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멈춰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화면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들은 잘 마쳤어요? 네. 면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 시험이 조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번 주에도 아마 전공 시험이 좀 있고 전공 여러분들은 많이 듣지 않지만 또 3, 4학년이나 또 다른 학년들은 지금 전공 수업이 시험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학년들은 아마 전공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노인의 이해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 제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썼나 그냥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채점은 뭐 또 하나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 채점하는데 한 3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한 20시간 이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서 이제 맘먹고 이제 채점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들 꽉꽉 채워가지고 써가지고 그 오프라인에서 시험 볼 때는 오히려 막 1학년 때는 백지를 내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만했죠, 시험을.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아마 했던 거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은 이제 9주차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환경이 지금 어떤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또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나씩 즐거운 거리를 이렇게 두세요. 그 공부하는 곳에서. 그러면은 그게 또 나한테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데 저는 곳곳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옆에는 지금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지하 감옥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순교하셨던 그런 뭐 기념한 파는 거를 이게 새 그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른쪽에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또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강의할 때. 그래서 이렇게 향수도 배치를 해놓고 제 만반의 준비를 또 이렇게 이런 자일리톨 또 스타벅스 우리 학교 옆에 스타벅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저쪽 옆에 상명대는 이디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호서대 옆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디카페인을 먹는데 디카페인이 이디야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게 꼭 스타벅스만 있어서 스타벅스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와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오늘은 노인에 대한 그 PPT 자 올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이슈 중에 자 그래서 제목은 일단은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이라는 이제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이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차세대 기술은 또 뭘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거는 뭔가 낯선 느낌이 복지의 느낌이 나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이 그림을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지금까지 노인은 알려지지 않은 집단이라고 했고 또 새로운 거를 맞이하는 그런 또 노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계속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노인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예상을 젊었을 때 했다면 아마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살고 싶어요? 몇 세까지?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보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데 몇 세까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러니까 해봐도 답은 안 나오고 그냥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살까지 살까? 자기가 기대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우리는 100세 시대다, 몇 살이다, 막 건강 나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써주는 것처럼 적어도 80이고 그다음에 90, 100살까지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쓰는 그 글에. 근데 지금 노인들이 우리는 대충 한 65세, 70세까지 살 거라고. 왜냐하면 은퇴 연령을 한 것은 65세 혹은 60세라고 정한 거는 그때 나이쯤 거의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연령을 정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연령보다 지금 20년 또 30년 더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한 이 나이보다 한 3, 40년을 더 산다라고 140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아마 내가 150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지금보다 몸을 훨씬 아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게 즐거움일까?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질 텐데 150까지 산다 그러면은 좀 아끼겠죠. 아마 지금 노인들도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을 가정을 했다면 몸보다도 아마 경제적으로도 좀 더 돈을 모으고 자식들한테만 다 올인하지 않고 뭔가 쓸 것을 모아 놨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외롭게 지낼 거라는 거를 생각했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은 그런 경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이제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노인들이 맞는 그 환경의 변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은 그렇게 달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노인.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근간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인데 노인들에게는 또 그 의미가 어떨까 굉장히 좀 남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기술의 변화라는 거를 꼭 우리만 누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노인들에게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 지식도 좀 짧고 그것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인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 인제 그런 모습을 한번 오늘은 인제 그려 볼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기술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역이 많이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 그렇다고 뭐 제가 공대의 어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뭐 공학적인 접근은 아니고 우리가 또 공학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이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끼리 모습에서 기존의 이제 생물학적인 노화, 얼굴 다 보이죠. 코끼리도 늙어가니까. 그다음에 뭐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노화 우리가 다 보이는 영역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노인 모습은 사실은 많이 보였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끼리 안에서 뭐 이 발바닥 정도 발바닥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그림들을 이제 제가 조금 보여줄 텐데 일단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인터넷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잘
적응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노인의 모델을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이번 학기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또 뭐 이근우 선생님이라든지 박막래 할머니라든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분들 중에 그분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인터넷에서 또 많이 구독자가 80만 명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한 그런 분인데 이렇게 나이 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잠깐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어떻게 안 늙어? 나도 한 번 젊어봤으면 그걸로 됐지. One time is enough야. 본지오르노. 안녕하세요. 저 장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유학한 최초의 한국인이에요. 강의도 하고 무대 의상 디자인도 하고 우리나라의 뭐 페라가모니, 막스 마라니 이태리의 가장 핫한 아이템을 제가 런칭을 했었죠. 문화의 코디네이터? 우리나라 진짜 문화, 진솔한 문화를 좀 이렇게 서방 세계에 알리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못생겼다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 난 이뻐지리라. 난 멋있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했구나. 특히 이태리 사람들은 색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걔네는 색이에요. 저는 40년 전 옷도 입어요. 70년 전 옷도 입고. 우리 아버지 입으시던 와이셔츠. 한 번 이제 좋아서 가진 거는 거의 평생을 갖고 있죠. 아르마니를 참 좋아했어요. 저 스스로가 굉장히 바쁜 커리어 우먼이었고 기왕이면 좀 상큼하고 산뜻하고 삶에 찌들지 않은 노인네. 그게 제 컨셉이에요. 뒤도 이렇게, 이게 앞뒤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다, 내일은 또 이렇게 뒤집어 입으니까 좀 시원하게 보이고, 또 머리가 하얘니까 좀 흰머리하고도 어울리고. 어울려요? 정말 난 저 옷이 죽어도 입고 싶다. 그러면 200만 원을 다 투자하셔도 되고. 한데 노후 대책은 지가 꼭 해야 돼요. 사회의 패러다임이 좋은 쪽으로 가는 일에 제가 기여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모습으로 좀 살 수 있다면 되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노인들 굉장히 잘 적응하신 분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모습도 우리가 조금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 속의 노인의 모습을 미치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론 테크놀로지의 개념과 영역,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다양한 미래 기술을 노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제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좀 굉장히 낯선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혹시 기존에 알던 단어인가요? 여러분들이? 알던 단어는 아니죠. 자, 그러면 저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뭘까요? 한번 써볼까요?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기술? 기술은 분명히 기술인데. 그죠? 나는 왜 노인 복지에 그 노인의 이해 시간에 저런 그 특이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단어를 가져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지금 제론 기술, 네, 아주 그 획기적인 그 네이밍이었어요. 제론 기술. 네, 그것도 이제 좋은 그 이름인데 합성어예요, 저게. 기술은 기술인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어요. 산업기술, 젊게 사는 기술, 제론 기술 이렇게 3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제론탈러지라는 건 들어봤어요? 제론탈러지. 그게 이제 노년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노년공학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노인학. 네, 지민이 아마 제론탈러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노인공학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노인을 위한 기술, 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그 어떤 단어가 생겼는데 신종 조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저거에 관한 이제 학회지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고 또 그것들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새로운 건데 요 개념이 뭔지 또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맛보기를 바라고요. 뭐 관심이 있다면 더 이제 깊이 있는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루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신종 그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많이 찾기는 어려워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제한적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관련해서 그 논문을 2편을 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요게 어떻게 인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인제 얘기를 해줄 건데 뭐 또 흥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인제 3 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고령친화 산업론이라는 게 인제 개설이 돼요. 그러면 인제 그럴 때 또 거기에서 더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을 확장시키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은 이제 키워드가 3개예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제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녹화된 걸 들을 거고 디지털 문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이미그런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무엇인가, 어디에 속하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제 담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그 학습하는 것보다도 어떤 변화가 있고 좀 생각의 어떤 포인트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인제 보여줄게요. 자, 보면은 인제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인제 변화인데요. 그냥 패러다임이 그냥 복지가 변화되고 있다. 어느 시대에도 복지는 변하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것의 그 자체가 갖고 있었던 것을 통째로 변한다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정도의 그 변화를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요게 인제 어린아이와 또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이게 지금 타자를 치고 있거든요. 타자의 시대였어요. 근데 인터넷의 시대에 2 사람이 이제 교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인제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어느 시대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인제 3개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그림인데 자, 2번째 그림은 인제 요 그림이고요. 자, 3번째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제가 인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전 동화책에서 모티브를 잘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개의 그림이 각각의 시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인제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감안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무슨 시대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자, 뭐가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 뭐가 눈에 띄어요? 자, 무슨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뭐 통칭 짓기 전에 우리가 뭐 이 시대는 구석기, 이 시대는 신석기, 이 시대는 청동기 뭐 이렇게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쭉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긴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떤 시대는 구석기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어떤 시대에는 신석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왜 붙였냐 하면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가장 그 눈에 띄냐 하면 일단은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매머드의 모습도 보이고 또 이쪽에는 자, 뭘 하고 있냐면 동굴이잖아요. 동굴의 모습. 그 안에서 이렇게 불 피우고 있는 불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생산 수단이 뭐가 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잘 지금 쓰고 있듯이 구석기 시대예요. 이때는 의식주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본다면 의라는 거는 뭐 옷을 그냥 동물에서 이렇게 한 옷들을 입고 있고 식이라는 거는
주로 수렵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냥 잡은 거 구워서 먹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죠. 주라는 거는 여기에 동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동굴 생활이라는 거는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식주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석기라고 불렀고, 뭐, 뗀석기, 간석기 막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역사를 또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이제 꿈이 있다면, 은퇴하고, 이렇게 사람이 좀 전공 말고도 숨쉴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박물관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사람, 그런 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식이 그 정도까지 될지는. 근데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서 바로 자, 요거는 무슨 시대가 또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변화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앞에 하고 불의 모습은 분명히 같은데 자, 의식 주 중에 자, 뭐가 바뀌었어요? 네, 주가 지금 굉장히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집을 짓고 이거 지금 뭐 웅집인가 그렇잖아요. 그 웅집. 그래서 여기 집을 짓고 산다는 거는 또 여기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여기 지금 가운데 모습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축. 여기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죠?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죠. 앞에 하고는 의. 의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뭘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식물에서 나온 무언가를 가지고 또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을 수도 있고 농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생활이 시작된 거냐면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집이 이동이 아니라 이 집을 지었다는 건 여기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축이라는 걸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구석기와 다른 획기적인 어떤 생산수단의 변화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생산수단이라 하면 그전에는 사냥이라든지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동이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 농사라는 생활이 계속이 된다면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정착하는 모습으로 바뀐 그리고 또 집도 이제 움집으로 바뀌어서 동굴에서 움집으로 이제 바뀐 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신석기 생활, 신석기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무슨 톡이에요? 옛날에 배웠던 여러분들이 사회 좋아했어요? 역사? 자, 여기에 이제 그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예요? 그죠?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장. 이제 저장을 할 게 생긴 거죠. 이렇게 뭐를 담아 놓을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야지 뭘 필요한 거죠. 그릇이. 뭐 담을 필요가 없는데 그릇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토기가 생겼다는 거. 이제 그런 점들이 바로 농경 사회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산 수단이 바뀌면 사람의 사는 모습들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어떤 하나의 변화에 그 생산 수단의 변화로 인해서 생활 수단이 바뀌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물론 이제 역사가 계속 길 때 이제 뭐 계속 시대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석기 또 신석기 그 다음 시대에는 뭐예요? 자, 그 다음 시대는 바로 이런 모습의 이제 시대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뭘까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앞에하고 또 다른 그런 모습은 네,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가운데 돌이고요. 그 또 하나는 오른쪽에 마을. 지금 윤진이가 잘 얘기해줬는데 마을이 생겼죠. 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금 어, 협력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 돌인데 엄청나게 큰 돌이잖아요. 이 돌을 끌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돌을 끌고 있고 이거를 끌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여기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큰 돌을 왜 끄는 사람은 있고 이 끄는 거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돌을 끄는 거는 자, 어떤 걸 시켰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뭐 요즘은 또 교수님이 시킨다고 다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큰 돌, 굉장히 큰 돌을 여러분들한테 끌으라고 시켰어요. 뭐 하는 돌을 한 10명이 끌어야 돼요. 그러면 싫죠. 힘든데 왜 끌으라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끌게 되죠.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서윤이가 이렇게 서윤이가 누구지? 몰라. 근데 서윤이가 끌으라 그랬어요.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끌으라고 하면 끌 사람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큰 돌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창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고창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고인돌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끌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권력 관계가 생겼다는 건데 그 권력 관계는 뭐에서 생겼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이 저장이라는 걸 했잖아요. 저장, 잉여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민군이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 잉여 작물로 인한 재산과 지위의 등장이라는 아주 그냥 거창한 얘기를 해줬는데 맞아요. 잉여 작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마을이 생겼다고 했는데 마을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자, 울타리라는 거는 왜 있을까요? 요 주변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흐르는 거는 침입을 좀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은 이쪽으로만 이제 들어가도록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고 요로는 못 들어가기 위해서 요걸 좀 막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걸 막은 것은 그걸 지킬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이제 그래도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제가 이제 청소를 제일 약한 게 청소예요. 그래서 이제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이제 몇 번씩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집을 가끔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문을 닫으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저희는 물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다치는 거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어요. 저희 집은 고가의 제품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테레비도 뭐 굉장히 이렇게 크지 않은 10 몇 년 된 거, 거의 20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뭐 좋은 것도 없지.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가 생겼어요. 작년에 제가 그 영상 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학교에서 그 $3 금 이렇게 골드바를 10년 넘었다고 해서 그때 이제 골드바를 줬던 그게 이제 가장 큰 지켜야 될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들어와서 가져간다고 해도 아쉬울 게 한 개도 없는 그런 집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잘 안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교육에만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어쨌든 이제 고가의 물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킬 것도 없는 거죠, 저희 집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지킬 게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 권력이 생기고 지킬 것이 생겼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민건이가 얘기했던 잉여작물로 인한 재산과 지위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앞의 모습하고는 달라진 그 모습 중에 하나죠. 자, 앞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모습과 자, 여기에는 지금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안에 이렇게 어떤 여기를 규정짓는 이 마을을 규정짓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도 자세히 보면은 아까 세로에 한 칸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집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을 커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각으로 된 모양의 어떤 틀이 생긴 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고 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거는 뭐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것이 변했기 때문에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찾았나 한번 볼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한번 써볼까요? 아직 딱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의식주가 분명히 그렇죠. 의식주가 이제 바뀌었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식주가 바뀐 걸까요? 자, 우리가 생산수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썼던 거를 그렇죠. 생산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힘의 권력이 생긴 것, 어떤 의식주가 바뀌고 생산수단이 바뀐 것,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양을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4차 산업 혁명이란 말이에요. 혁명. 자,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는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가 어떤 개념에 지금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4차 산업혁명 말고 다른 단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단어에 무슨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혁명 같은 것도 있고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또 농업혁명, 또 문화혁명. 또 여러분들 우리가 1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4차 산업이 지금 그 얘기가 돼서 그렇지 원래 산업혁명은 1차 산업의 어떤 혁명이잖아요. 명예혁명. 근데 이럴 때 지금 우리가 혁명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의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1차 산업, 자, 이렇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복지 패러다임, 복지라는 거는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그중에 한 시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미치는, 특히 이제 다른 대상자보다는 노인에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전에는 무슨 수단을 갖고 있었냐면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죠. 자, 바로 그 생산수단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산업혁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2차, 3차, 4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3차 산업혁명도 분명히 다른 어떤 변화의 그것을 추동했지만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연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가 등장을 했어요. 컴퓨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는 이것이 이제 극도로 연결되는 사회로 이제 바뀐 것, 그것이 이제 차세대 기술들이라든지 뭐 MR이라든지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단계가 4차 산업혁명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와닿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가족원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가족의 이제 어떤 3세대 가족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섞여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소셜 인터랙션 채널이 이렇게 갭이 생겼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오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는 네이티브. 여러분들 왜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도 네이티브가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단어는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이민자. 자, 그러면 누구냐? 이 중에서 중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미그런트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한 20대 이렇게 가면서 그게 생긴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일상화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그런트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여기 일리터레이트라는 단어인데 문맹이라는 뜻이에요. 디지털 문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는데 거의 이제 배움의 시기 동안 인터넷이 없었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거의 나이 들어서 인터넷 시대를 맞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문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인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뭐인 것 같아요?
뭐일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2002년생인가요? 2002년이면 그쵸, 2년생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때 저 때 라떼 토크를 또 해야 되는데 자, 저 때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건 제가 52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분명히 나는 게 93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이제 5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96년도에 박사를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랬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분명히 이렇게 큰 그 컴퓨터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는 그 컴퓨터로 제가 그냥 워드죠. 타자기의 수준이죠. 그리고 도스 같은 거 막 이렇게 명령어들 막 이렇게 나오는 그 화면은 그린색이고 막 이런 그런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했는데 박사를 들어가려는데 1년 제가 딱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메일이 뭐지? 근데 인터넷으로 보내래요. 그래서 인터넷이 뭐지? 막 이런 너무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메일과 왜냐하면 요즘은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검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메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그리고 인터넷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이 흐르면서 그걸 알게 됐죠. 그런 시절이 지금 9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디지털을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흘러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96년에 이후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네이티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갭과 이 갭도 갭이지만 이 갭과 이 갭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지금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70년대 후반에 컴퓨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인터넷이 생겼는데 자, 여기에서 7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의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얘기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이 2000년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좀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았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그럼 컴퓨터가 없었냐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분명히 있었어요. 선진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제 문과였고 제 남동생이 공대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뼛속까지 공대생이어 가지고 자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라디오를 분해하고 테레비 분해하고 막 이런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너무 졸라 가지고 컴퓨터를 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80년대였어요. 그러면 그때 컴퓨터를 굉장히 큰 거를 샀는데 굉장히 큰 컴퓨터가 비싼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집에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될 때까지 그 컴퓨터를 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컴퓨터랑은 저기 여기에 70년대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막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어디 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냥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선진국에선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70년대 후반의 노인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노인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경사회를 벗어난 게 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언제였을까요? 몇 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언제가 산업사회가 시작이 됐을까요? 20세기? 박정희 정부? 70년대? 80년대? 네. 네. 70년대가 맞네요. 70년대에 산업사회가 됐어요. 70년대에. 자, 그러면 70년 저는 7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52살이 70년에
산업사회였다면 지금 72살인분은 몇 년대에 태어났냐 하면 50년에 태어나셨겠죠. 제가 70년에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50년에 태어나신 지금 72세 된 할아버지는 산업사회가 된 20살 때 산업사회를 맞았어요. 태어났더니 무슨 사회예요? 농경사회였어요. 20살 때쯤 산업사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대쯤 되면은 50대가 됐죠. 50대에 막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금은 완전 70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일생을 농경사회에서 시작을 해서 산업사회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다 겪은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스마트폰을 잘 다룰까요? 아니면은 정말 익숙할까요? 여러분들이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운다는 거는 몇 세 이상 되면 물론 이제 평생 교육이죠. 평생 교육이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배움에 저도 이제 50대를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배움에 그것이 익숙하지만 50대부터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그걸 일상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결국은 이런 디지털 문맹 상태에 지금 이른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핸드폰, 스마트폰 쓰세요? 해가지고 없어. 스마트폰 없으시죠? 옛날 전화. 옛날 전화기? 소리 잘나. 떨어져도 고장 없어.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거 좋은 거 가진다고 가서 좋은 건 줄 알아?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쓰지. 9,000원이야? 이건 뭐, 돈, 뭐, 한 달 내서야 10,000원 좀 저쪽이. 오는 전화 다 막 카톡하고 이메일하고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나이는 있어도 다 해요. 뭐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뭐 그런 거고 뭐 카톡 같은 거 그런 거 뭐지. 뭐 특별한 기능은 뭐 똑같다고 봐요. 그 적은 것이나. 근데 이제 내가 한번 더 좋은 걸 사용해 보려 바꿨는데 사실은 내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젊은 사람 같이. 뭐 메시지 주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뭐 통화하고 다른 걸 기능을 모른다니까 이걸 할 줄을 몰라. 카톡만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전화하고 전화랑 카카오톡. 뭐 다른 건 몰라. 이거 쓰려면 뭐 몇 달 쓰려면 한나절 걸려. 글씨를 하나 10자를 쓰려면 한나절은 걸릴 거야. 이렇게 김자를 하나 넣으려면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일러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 주물르다가 뭐가 되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지. 진짜 멋쟁이로 살아요. 내가 나이가 70이지만은 국기된 경위일 때 이제 가서 태진한 줄 알았어요. 태진아. 이건 잘 몰라요. 길레트가 뭐예요? 길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깔아놨는데 이거는 롯데백화점 저기 아닌가 이거? 뭐야 밀레 아닌가? 이거랑 요거 잘 안 쓰시는 거. 네. 한글로 써놓으면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지. 그거 맞아요. 그게 진짜 솔직히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 허드키 이런 걸로 뭐 티밸리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 영어로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올 때는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어때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식이랑.
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뒤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의 노인들은 사실은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이 아주 소수죠. 그리고 또 영어를 한글도 지금 몰라 가지고 문해 교육을 받는 상황에 영어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자, 어떤 인제 모습이냐면 여기 뒤에 인제 도표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요걸 하나 소개해 주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도표를 볼 때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인제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통계인데 자, 여기에 다른 일반 국민은 인터넷 이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인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죠? 66.5%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17, 18, 19 뭐 더 좋아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고령층이라는 거는 몇 세 이상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앞에 보면 지금 이 고령층이라는 거는 몇 세 이상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65세 이상, 60세 이상.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65세 이상이겠지? 60세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꽤 높으네. 별로 차이가 없네. 라고 이제 우리 이 그림만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생활이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노인의 모습을 잘 담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네, 미나가 지금 잘 얘기해 줬는데 바로 뒤에 도표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걸 이제 쪼개 봤더니 뭐였냐? 자, 쪼개 봤더니 50대, 60대, 70대를 다 지금 통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50대의 상당수 높은 50대는 거의 지금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지금 인터넷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70대 이상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노인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바로 정보 소외계층의 고령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스마트폰 보유율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령자라는 이름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만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그 노인들은 조금 떨어지는 그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조금 알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바른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때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서 디지털 정보화의 수준이 현격히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령층이라고 통칭되어서 나와 있는 이 것들은 조금 실제적으로 70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서 좀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SNS나 정보 생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령층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 고령층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70세 이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의 꼬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인의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는 바로 이제 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것, 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출석 끝 좀 남겨주세요. 자, 출석 시작을 남겨줄까요? 네,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자, 그래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런 테크놀로지도 안 나왔고 차세대 기술도 이제 안 나왔는데 차세대 기술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제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접근부터 조금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제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 다루어야 되는가, 기존의 그 복지 틀로는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사회문제론 배웠잖아요. 그죠? 1학기 때 사회문제론 배웠죠. 사회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위험을 우리가 공동으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회복지, 그리고 또 사회보장의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라는 거, 비가 내렸을 때 비를 뭐 위험이라고 본다면 비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산이 있어야 되겠죠. 죽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산이라는 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우산이. 그러면 혼자 살 수가 없죠. 공동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사회보험이라는 어떤 제도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그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뭐 선천적이라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 그리고 후천적이라 하면 실업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산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위험을 막는 건데,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틀을 가지고, 사회보장이라는 틀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위험을 막는 것,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고, 지난 학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다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도 보장을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그 부분, 실업이라든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이것 때문에 소득이 없어질 때 가장 이제 큰 원인은 빈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출발은 빈곤을 또 막기 위한 그런 역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데서 이렇게 8가지의 사회적 위험을 규정을 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장해야 될 사회적인 사회보장의 어떤 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하는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성 가장 모델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남성 가장 모델이라 함은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이제 집에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보험, 지금 얘기한 공공부조,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틀을 갖고 어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새로 생기는 문제를 계속 보장을 해줄 수 있다면 이제 이대로 이 틀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인 위험이 생겼는데, 이제 절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옛날은 당연히 남자가 벌어서 한 가족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빈곤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바뀌었고, 또 사회 소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등장을 한다든지, 노인도 독거노인이 그냥 혼자 고독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어떤 사회보장의 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틀 가지고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그런 사회적 위험을 다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보완적으로 이를 구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완적인 어떤 체계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어떤 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예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이제 뭐 사례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이 주는 명암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기반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시스템에 의해서 복지를 주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신청주의를 복지의 어떤 기본적인 수급을 하는 형태는 신청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4차 그 재난지원금 생각하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죠. 신청 안 하면 지금 못 받죠. 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이 이 복지를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려면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정보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가 있었죠. 분명히. 노인들에게는 더 적은, 인터넷에 아예 접속이 어렵고, 정보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청주의에 의한 복지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찾아준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가져와 봤는데, 자, 예를 들면 최신 기술을 기반한 독거노인 지원 시스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세요. 자, 그러면은 무엇의 가능성이 지금 높을까요? 어떤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독거노인은 자살과 또 고독사, 또 우울증. 네, 민건이하고 재현이 열심히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누구든 혼자 안 살아도 죽을 수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같이 누군가와 살고 있는 사람은 사망했을 때 누군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은 그랬을 때 누가 발견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아래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유안심콜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자, 여기에 활동 감지 센서라든지 화재 감지 센서, 가스 센서, 또 외출 버튼 이런 것들을 누르면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한 8시간씩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센서가 울리는 거죠. 활동 감지 센서가 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매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도 했었지만 그 사람들 이제 점점 이제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가스를 잠궜는지 또 불을 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를 못하고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지해주는 센서 같은 것이 결국은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도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필요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대답을 열심히 잘 했던 지민이 목소리 열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네. 자, 여기까지. 자, 요게 이제 세계 인권선언문 27조인데요.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연 노인들,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혹시 봉사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가본 적 있어요? 노인 시설에 한번 가본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자, 과연 그분들에게는 이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지금 누리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희는 가졌어요. 그래서 네, 가봤어요, 건주. 자, 가보면은 어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기술의 진보를 그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왔는데 총장님이 그 노인복지학과에서, 그땐 노인복지학과였어요. 노인 게임을 개발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호학과하고
또 게임학과하고 또 전자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공동 연구, 그러니까 융합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막 고민 끝에 노인 게임을 개발하자. 그래서 누구에게 노인 게임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요양시설이 저희 두 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호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뭐 물론 학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여해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과연 나이 들어서 저 모습으로 산다면이라는 그 가정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발전된 어떤 기술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해서 노인 게임으로 사실 특허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도강산이라는 이제 게임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노인의 어떤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에게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고민들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아까 그 독거노인, 센서, 기술 이런 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반대로 놓고 보면 비인간하죠. 그때 사회복지사가 좀 한 번 더 가보면 안 될까? 이제 한 번 더 방문하면은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죠. 그럴 수 있으면 더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러한 기술들도 노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과학의 진보와 혜택을 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하나를 이제 보여주면 사실은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볼 건데 이제 수업 끝나고 제가 이제 수업 이렇게 조금 일찍 마치고 한 3시 5분이나 10분 이 정도쯤에 이제 제가 마치고 그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보도록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노인에게 적용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 제런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그것은 꼭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기술이 어떻게든 노인에게 이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했는데 이 동영상을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자, 이건 또 뭘까 하고 본다면 아까 우리가 독거노인 안심 돌보미가 이런 형태의 시스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예요, 여러분들. 좀 한번 보세요. Say hello to Betty. She loves her home, and at 84, she's as fiercely independent as ever. Betty's daughter Carol knows her mom can take care of herself, but worries about her living alone. 자,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자, 이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캐롤은? 베티의 누구래요? 딸이래요, 딸. 그죠? 잘 듣고 있군요. 네, 딸인데 지금 뭔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림만 봐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안 들어도. 자, 이 지금 넘어지는 거 이게 낙상해서 부러질까? 약을 또 이게 독극물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먹지 않을까? 또 여기에서 잘못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살다가 이제 따로 사는 상황이 됐어요. Betty enjoys hearing from her daughter. But lately their phone calls are more like a health questionnaire than a real conversation. Well, now there's a less intrusive way for Carol to care for her mom without compromising her privacy. Tempo from CarePredict is a wonderful new way for seniors to stay safe in their own homes. This attractive wrist-worn sensor looks like regular jewelry. 자, 뭐냐 하면은 케어 프레딕트라는 것이 상표 이름이에요. 이름. 자, 아까 이제 딸이 이제 같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임신을 하고 이제 따로 이제 더 이상은 자주 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그래서 이 케어 프레딕트라는 것이 무엇을 해주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세요. And monitors motion, sitting, lying.
lying down, and location in the home, plus activities, cooking, eating, and more. Tempo learns the individual rhythms of Betty's life during the first week, then alerts Carol to any changes in Betty's normal patterns. It even notices subtle gradual changes, like walking slower or cooking less. These quality of life indicators help predict when Betty may need care. 자, 뭐를 해주는 거래요, 여러분들? 자, 뭐 하는 것 같아요? 케어를 하는데, 자, 어떨 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 딸이 어떤 것이 관찰될 때? 자, 평소보다 위험 요소. 자, 어떨 때 지금 신체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네, 이상 징후가 어떤 게 이상 징후예요? 자, 좀 더 평소보다 심장 박동수가 달라졌든가, 아니면은 또 움직임이 좀 적어졌던가, 아니면 평소에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일정한 패턴.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달라지면은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을 직접 엄마를 같이 살 때는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오잖아요, 점점.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것이 나를 감지해 줘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 다 감지하고 이거 인제 팔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물론 인제 이게 좀 이제 번거롭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 안 차려고 하는 게 그게 인제 문제니까 이걸 인제 어떻게 얼마만큼 더 가볍고 몸에 인제 차지 않은 것처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인제 고민이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인제 전화를 하게 하는 인제 감지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Tempo comes fully set up, charges simply without wires or cords, and sends out a reminder if Betty forgets to wear it. It's as easy to use as plugging in a lamp. Now when her daughter calls, Betty can just enjoy talking about the grandkids. Because Carol already knows that all is well with her mom. Worry less and catch small concerns before they become big problems. Provide just-in-time care for your loved ones with Tempo by CarePredict. 네. 자, 그러면 이분의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독거노인 안심 돌봄 서비스 한국에서 인제 하고 있는 인제 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제품.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건 지금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지와 그리고 또 인터넷 또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다 저장된 어떤 빅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평소와 달라졌다는 거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와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인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의 한 예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ay hello to Betty. 자, 요거 인제 요 케어 프레딕트라는 거 인제 소셜 케어의 한 분야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 인제 제가 제론 테크놀로지 소개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과제로 올려 놓은 거 있잖아요. 과제로 올려 놓은 그 번역하는 거. 그 영역이 바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소셜 케어라는 부분인데 그거 인제 한번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소셜 케어, 제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노인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의 한 분야로서의 사회적인 케어, 그 부분을 담당하는 기술들에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라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번역해 보라고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케어 프레딕트 같은 제품. 그거는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인제 바로 고령 친화 산업의 한 영역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 봤고요. 결국은 노인이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에게 일상 패턴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게 하고 일정하고 반복적이었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결국은 고독사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사실은 이렇게 잘 관찰하고 다섯이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네. 잘 관찰하고 그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저희는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좀 개발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비만 문제 뭐 제가 얘기를 가져왔지만 요건 좀 넘어가고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학회가 있다. 제론 테크놀로지. 결국은 이제 노인의 공학적인 그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과학자들도 여기에 논문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면은 여기 뭐 올라가서 여기 화면을 보고 하는데 저희가 개발했던 게 바로 이제 팔도강산이라는 게 이제 요런 형태의 그 게임이거든요. 걷기 게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또 다루는 그런 논문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컴바이닝 A and B잖아요. 제론톨로지하고 테크놀로지를 컴바이닝한 그런 영역이다. 전문 영역인데 서로 상호 간에 그리고 다학제적인 여러 가지의 학문이 합해져 있는 그런 그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미국의 학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후서대에 2008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연구재단에서 그 연구비를 받으면서 융합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제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어서 학회도 다니고 그렇게 재미있게 연구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지금도 관심이 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신종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신종인데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은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혈연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혈연 문화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기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그런 배경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생물학적 노화 할 때 나왔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종이가 옆에 있나요? 쓸 종이가? 노트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1번부터 오늘 다 해서 지금 15번까지인가 있어요. 1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자 한번 이게 뭔가 제가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맞추기도 하고 할 텐데 그 한번 정리를 해서 끝나고 이제 그 손으로 쓴 거 제 단톡방에 같이 동시에 올릴게요. 자, 안 그러면 이제 또 집중을 우리가 못하니까 자 저기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뭐 다 노화를 지원하는 제품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는데 이거는 제론 테크놀로지의 영역은 꼭 아니에요. 그런데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약간 이제 이런 뭐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만 조금은 공학적인 그런 고도화된 기술을 더 적용할 때 우리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청각 보조 기기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노화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라는 건 사실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자 전화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나와 있지만 화면에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여기에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어르신하고 전화를 많이 자주 해본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면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마치 안 들릴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저도 본인이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릴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크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작게 들리는 소리를 크게 이제 증폭해 주는 전화기. 자, 2번은 여기 확대해서 실 꿰는 거 그거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들을 확대해 주는 확대경.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림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리마인더예요. 이게 리마인더. 자, 리마인더 하면 뭐를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힌트를 줄게요. 뭐를 떠올리게 할까요? 뭐를 자꾸 잊어버릴까 어르신들은? 전에 통화했던 내용? 그쵸? 그것도
하나인데 전화번호, 옛날 전화번호, 비밀번호. 그렇죠. 소리미가 나왔는데 기억. 자기가 기억해야 될 거를 여기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장에서 살 것?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약속 같은 거. 언제 몇 시에 뭘 했다라는 거 기억.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중요한 또 기억 중에 하나는 뭘까요? 매일 해야 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노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이유나 잘 얘기했어요. 약 먹는 거, 약 먹는 시간 같은 거, 리마인드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마인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면서 자기 이렇게 노트에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4번은 뭐 하는 걸까요? 여기 힌트가 여기에 이 부분이 뭐일까요? 손톱깎이인데 7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용 손톱깎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한 손에 이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못 쓸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저도 지금 한 손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50견이 와가지고. 근데 한 손이 이게 또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잘. 그럼 그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한 손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손용 손톱깎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은 그럼 뭐예요? 4번은 두 손용인데 확 아무도 그렇죠. 돋보기가 달려있는, 왜냐면 여러분들 안 보여요. 지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제 시야가 흐려졌을 때 이제 거기를 확대해줘서 그것만 뭐 안경을 맨날 돋보기를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저렇게 필요한 부분 도와주는 보조 제품들. 이제 그게 이제 근력이라든지 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인데 여러분들이 문을 이렇게 여는 건 나비 있는 거 하고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그 손잡이 있잖아요. 어느 게 편할까요? 돌리는 거, 누르는 거. 자, 불편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게 편할까요? 자, 누르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저럴 때 이제 손의 한쪽에 불편할 때는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열릴 수 있게. 노인은 결국은 장애인이에요. 제일 끝으로 가면은 장애인의 상당 비율은 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그 상황으로 이제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뺄 때 역시 악력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거 코드 넣고 빼는 게 저기는 저렇게 얇아서 그런데요. 굉장히 이게 넣고 뺄 때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꽉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저도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손 넣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은 뭐 그대로예요. 지금 손이 다시 I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유모차가 필요했다가 어른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보행기 이렇게 필요한 그런 어린이가 되는 그런 어린이의 그 필요가 다시 되는 그걸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들어봤어요?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있어요. 애들 젓가락 배울 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숟가락. 자, 9번하고 10번은 조금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맞추는 사람 제가 선물 줄게요. 뭘 줄까요?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 줄까요? 9번 맞추는 사람 조금 쉽지는 않을 텐데 뭐 하는 물건일까요? 저거는 누르는 것? 누르는 것 아니고 10번은 양말 신겨주는 장치요. 네, 10번 주원이가 네,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 굳는 것 방지? 딱 정확하진 않고 샤워볼, 손저림 풀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없어요? 아이디어가? 모래주머니, 접촉감 향상? 아이디어 좋네요. 손가락 트레이닝, 악력 키우기. 아니고요. 악력 키우기는 왜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되는데 저기에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있다는 거에 좀 힌트가 있다면
손떨림 방지? 손떨림 방지? 그건 아니고, 손떨림 방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요양원에서 봉사한 친구들은 요양병원이나 욕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욕창? 짓 무르는 거예요. 너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근히 손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사람이. 근데 움직임이 없이 계속 있을 때. 여러분들 누워 있으면은 욕창이 생기죠? 등허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 등허리에도 움직임이 없다는 건 손도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못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욕창이 이 사이사이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조기구가 뼈가 굳지 않게 욕창이 방지되도록 하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신발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양말도 얼마나 고난이도의 일인지를 생각해 본 적 없죠. 다 건강하니까. 근데 저도 뭐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 신발 신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겨지지가 않아요. 막 배가 보이지 않고 발이 이렇게 신발에 안 들어가고 막 그래서 겨우 신거든요. 정말 벽을 붙잡고. 그래서 장애인 체험을 단단히 했죠. 왜냐하면 운전할 때도 운전대에 막 배가 꽉 차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이렇게 신발 신을 때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간다고 또 보면 되겠어요. 자, 10번, 11번, 12번. 이름을 짓는다면 10번은 차에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에 이제 부착된 그 휠체어이고 부착할 수 있는 휠체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동성. 여기 R이 들어갔네요. R을 빼주세요. 자, 모빌리티예요. 모바일이라고 하잖아요. 모빌리티. 이건 모빌리티는 이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스쿠터 많이 이용하시죠.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죠. 길이 조금 도시 같지 않은 곳에서는 이동성을 굉장히 보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는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도 되고 의자도 되고 또 한때는 유모차를 그렇게 많이 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유모차 버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대체하는 장바구니가 또 되고 지팡이도 되고 이제 의자도 되고 이렇게 접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지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팡이도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요. 근데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짚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안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면은 이제 노인이다라는 그 표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때 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접으면은 의자 손잡이가 되고 여기는 의자를 피면은 이렇게 의자가 되는 형태. 그것이 이제 지팡이고요. 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아이디어 상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시력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생물학적 노화를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13번. 13번은 확대하는 거고요. 작게 보이는, 여러분들 보이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글씨가 작거든요. 확대하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14번은 라꾸라꾸폰이에요. 이거의 지금 다른 버전인데 일본에서 노인들만을 위해서 만든 폰이에요. 스마트폰. 일본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라꾸라꾸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스마트폰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용도가 딱 3개라 그랬잖아요. 카톡, 전화, 뭐 가끔 이메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극도로 단순하게 만드는 형태. 이제 그거가 라꾸라꾸 폰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족의 어떤 노인들에게 딱 맞는 가족의 홈페이지. 이건 이제 어떤 연구에서 가져온 건데, 가족용 홈페이지예요. 노인의 가족용 홈페이지. 그래서 스캐너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아바타라든지, 새로운 소식, 가족 신문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딱 제런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썼나요, 혹시? 썼으면 한번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볼까요? 네, 한번 이제 지금 정리된 거를 앞에 이제 한 번만 제가 여러분들이 또 못 썼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요, 한 번만. 자, 1번부터 뭐 출력을 했다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개하는 분야고, 자, 이제 공유를 조금 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요렇게 생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번역해 오도록 제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런 테크놀로지는 지금 봤던 사회적인 돌봄, 그 다음에 건강 돌봄, 그 다음에 스마트홈, 모빌리티, 이동성이라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역이 많지만 대별을 하자면 이게 이제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는 잠시 멈추고,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조금 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후에 뭐를 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5교시, 6교시 했고, 여기 안에 이제 강의록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바로 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소셜케어, 하우징, 이제 이런 스마트홈이 하우징이죠. 결국 주거, 이런 영역이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그 부분에 어떤 기회를 주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그러니까 수업 할 때까지 금요일 전까지 한번 번역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10주차 발표 과제 올려주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동영상을 하나, 둘, 셋, 4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영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코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링크만 해놨는데 요 3개 적어도 영상을 좀 보는 거 그걸까지 해야지 요번 시간에 출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는 요거 한번 들어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녹화한 얘기를 조금 들으면 아마 조금 그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뭐고 또 어떤 영역이 있고 또 이제 아주 조금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할게요. 근데 보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 기반이 바뀌는 변화라고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달라지고 있는 거를 저는 느껴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뭔가 이제 지금 과도기 이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상황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복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노인들에게는 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좀 한번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후에 여기에 이제 출석 끝 먼저 남겨주면 수업은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기 LMS에 들어가서 영상 3개 보는 것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자, 출석 끝 남겨주고 있어요? 네, 잘 남겨주고 있고. 자, 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노트에 쓴 거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보내면 됐나요? 네, 카톡에 그냥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올려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됐고, 그러면 수업 마칠까요?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른 얘기 없으니까 수업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주에 영상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10주차 준비한 친구들 어떤 또 준비를 과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그 발표 과제가 준비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들으면서 또 이제 그 지난주에 한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과제 발표한 대로 여러분들이 올려주면 제가 또 살펴보고 또 제일 잘한 친구들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게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